안녕하세요.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콘서트 8월의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시원함 가득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토크 콘서트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 소개와 함께 이 여름 한식과 관련된 특징과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4계, 3위, 한식, 여름의 맛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윤덕노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덕노고요. 저는 지금 음식에 관한 역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음식의 역사에 대한 특히 여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여름이 무지하게 덥고 습하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쫙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래가지고 특히 여름 음식이 독특하고 다양한 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름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냉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먹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냉면인 것 같고요. 냉면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고민하는 게 콩국수. 저 같은 경우는 콩국수. 그 다음에 여름에 많이 먹는 것도 뭐 있을까요? 연례 행사로 먹는 거 있잖아요. 삼계탕? 삼계탕. 복날 되면 삼계탕. 우리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례 행사로 꼭 삼계탕 먹어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공통점은 뭘까요? 시원하다는 거. 뜨거운 거 있는데 저게 과연 삼계탕이 뜨거운 음식일까요? 저거? 어른들 드실 때 보면은 뜨거운 거 보면서 어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삼계탕 분명히 시원한 음식이에요. 어지러 우기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공통점 중에 하나 시원하다는 거. 두 번째 공통점.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한국에만 있다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세 번째 공통점은 저게 별 특별한 음식 아니잖아요. 그냥 흔하게 먹는 음식이고 대부분 싸요. 비싸지 않아 그렇게. 그러니까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보면 무지하게 특별한 음식들이라는 거. 전문용어로 보양식이라는 거.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저게 보양식이 어디 있어요? 삼계탕 빼놓고 보양식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삼계탕을 보양식이라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음식들이 왜 보양식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지금부터 저것들이 왜 보양식품들인지 건강식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우리 여름 음식의 맛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저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게 됐는지, 음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속에 담기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음식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냉면을 언제부터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조선시대부터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조선 후기부터 먹은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냉면의 시작을 왜 조선 후기로 보냐 하면은, 냉면이라는 음식, 그리고 냉면이라는 음식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게 17세기 초예요. 17세기 초니까 400년 전이라고요. 조선 인조 때, 그럼 이제 조선 후기가 시작이 돼요. 임진왜란을 전후로 전기 후기로가 나뉘니까. 조선 후기 인조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장유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자줏빛 육수 냉면이에요. 여기 냉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이 분명한 거고, 상당히 오래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식의 역사, 국수의 역사로 치면은 상당히 짧은 편이죠.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냉면이 늦게 나왔을까? 먼저 우리 국수의 역사를 한번 잠깐만 보자고요. 국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국수를 발명한 나라는 어딜까요?
5 내지 6세기. 우리가 중국 역사로 보면 이제 5호 16국 시대 요즘 이렇게 되죠. 그때 국수라는 음식이 등장해요. 딱 부러지게 이게 국수다라고. 국수는 우리말이니까. 근데 8 내지 9세기 정도에 국수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국수가 완성됐다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길게 늘어진 국수가 나온 시기는 10세기, 11세기 송나라 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수가 언제부터 먹었냐면 고려 12세기 고려 시대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메밀국수가 우리나라의 대표 국수예요. 밀가루 국수가 없어요. 왜? 없다기보다도 극히 드물어요. 왜? 밀을 안 심었으니까 우리는. 왜? 메밀국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메밀은요, 국수 뽑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점성이 무지하게 높대요. 그래가지고 쉽게 반죽이 되는데, 근데 메밀은 글루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점성이 낮아가지고 반죽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여러분들 메밀국수 자체가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냉면은 왜 더 200년 후에 나오냐 하면은, 냉면 지금은 우습게 알지 모르겠지만 냉면은요 상당히 저게 고급 음식이에요. 요리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 음식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냉면 육수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아시죠? 기본 베이스 동치미로 만든대요. 거기에다가 육수로 간다고. 그러니까 동치미하고 육수를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맑게 뽑아내려고 그러면, 그거 뭐 저는 음식 잘 못 만들지만은 음식 만드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올리는 꾸미가 대충 먹으면 대충 먹겠지만은, 요즘 나오는 거 그냥 뭐 찍찍해가지고 나오지만은, 옛날 고급스럽게 먹으려면 거기다 배 조각도 올라가야죠. 편육도 올라가야죠. 지단도 올라가야지. 뭐 별거 다 올라가니까 상당히 고급 요리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뭐 냉면값 비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냉면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고급 요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런 냉면이었는데 냉면을 왜 유독 차게 먹었을까요? 이거 보면 냉면의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냉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면은 점성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죽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순몸의 특징이 뭐냐면 먹다 툭툭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냉면 먹으면 뭐 질기다, 뭐 쇠씹주는 질기다 그러는 거, 함흥냉면은 감자 녹말로 만들어서 그렇고, 순모밀은 정말 툭툭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수 삶듯이 뜨겁게 삶아봐요. 그럼 국수가 안 나오고 아마 죽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차게 먹을 수밖에 없을 테고, 문제는 이런 겨울 냉면이 왜 지금 여름 음식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음식의 대명사가 됐겠냐는 거죠. 자, 이게 여름 별미로 바뀌게 된 이유, 간단하겠죠. 첫째는 그 냉동하고 냉장 기술이 발전됐으니까는 차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이제 여름에 차게 먹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원래 여름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동의보감에 보면요, 메밀은 성질이 차다고 그랬어요. 여름에 무더위에 지쳐가지고 기운 빠지고 몸이 허하고 이럴 때 냉면 같은 메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걸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또 다른 음식, 콩국수는 어떻게 먹게 됐을까요? 우리가 콩국수는 우리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아요? 콩국에다 국수 말아 먹는 거예요. 그죠? 무지하게 간단한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콩국수 먹은 역사는 1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왜? 일단 문헌에 콩국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콩국수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음식 이름이 등장한 최초의 문헌은 시전서라고요. 19세기 말 정도에 쓰여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콩국수의 역사는 짧으면 100년, 길면은 15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콩을 불려가지고 살짝 데쳐서 갈아가지고 소금 쳐가지고서 이제 이 깨국처럼 고명 얹어서 먹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콩국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거? 그
극과 극의 부조화를 음식이 합쳐져 가지고서 조합을 이뤄서 만들어내는 음식이에요. 냉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냐 말이죠. 우리나라 정말 냉국 많이 먹어요.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뭐 당장 오이 냉국이 있지요. 콩나물 냉국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지 냉국, 미역 냉국, 김 냉국, 우무 냉국. 냉국 재료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하나같이 의학적으로, 물론 동양의학이죠. 의학적으로 성질이 차되는 거. 둘은 신선히 먹거나 신선히 사는 땅에서 자라거나 약재로 쓰거나 뭐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좋은 채소라는 거. 결국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 음식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일단 물리적으로 시원한 별미라는 거. 얼음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원하다는 거. 현대의 개념으로 시원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역에 입각한 음양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냉한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은 이 열과 냉이 합쳐져 가지고 중용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동양의학에서 관점에는 보양 음식이라는 거. 너무 보양 음식 하니까 너무 거창하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무지하게 건강한 채소라는 거. 여름에 마음 놓고 시원한 우리 여름 음식 드시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강연은 끝났고 성준군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이제 처음에 보양식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한 세 가지 정도는 찬 음식을 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삼계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계탕이 이제 여름에 특화된 보양식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에 특화된 보양식 이유라기보다는 삼계탕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건 언제냐면은 영조, 정조 때예요. 18세기예요. 그땐 약으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계탕을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는다. 보양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는 70년대? 거의 이때부터 여름 복날 보양식 먹었지. 그전에는 복날 삼계탕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은 우신탕이지 삼계탕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워낙 귀해가지고 약으로만 먹었던 건데 흔해졌으니까 보양식으로 대체가 된 거고, 닭이 양의 기운이 넘치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 양의 기운이 넘치는 닭고기에다가 인삼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 플러스 양, 그러니까 양의 자승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날 먹는 음식에서는 짱인 거죠. 저는 콩국수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콩국수 같은 경우는 왜 전라도 쪽을 가면은 설탕을 추가해서 먹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냉면이나 메밀처럼 지역적인, 그러니까 워낙 심플한 음식이라서 그런 건지, 이제 지역적인 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단맛과 짠맛으로 그 간을 하는 것 외에도 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는 콩국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콩국수가 어디는 그 설탕 넣고 어디는 소금 넣고 이렇게 먹잖아요. 왜 그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입맛 차이가 아닐까? 그건 뭐 특별한 뭐 저거는 없을 테고, 굳이 애써 뭐 제가 짐작을 해보면은 그 호남 지방은 원래 소금이 흔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소금 귀한 줄 모르니까는 설탕이 오히려 어떻게 했으니까 설탕 넣었던 거 아닐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옛날 소금 비쌌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콩국수는 거의 근현대, 역시 이것도 5, 60년대에 넘어가지고 발달한 음식 같은데, 저는 이거 서울 음식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울 음식이 지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퍼져 나간 거지. 왜냐하면은 문헌을 봤을 때는 동국세식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문헌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그 지방의 광주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께 지금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지도 않아서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깻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체 음식이라고 봤을 때는 서울 양반들의 음식에서 비롯돼 가지고 먹었던 거 아닌가. 오늘 긴 시간 동안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콘서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8월의 토크 콘서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